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에코프로 머티가 3%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 3%대 하락 중이고 에코프로 BM도 1.7% 하락 중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상대적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을 제외하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우선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1694번 그쵸?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제 계좌 번호고요. 뭐 제가 계속해서 거의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 영상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9일 그쵸? 그 당시에 제 계좌 수익률은 42% 그쵸? 24년 들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증을 해 나가고 있고 이 기간 중에 코스피는 0.74%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77%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월 달에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거의 한 7주차 24년 들어서 7주차 동안 계좌 수익률이 지금 42%라는 건 제가 뭐 수익난 종목만 뭐 딱 꼽아갖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제 매매에서 그쵸? 손실 보고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까지 다 추려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입만 떠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뭐 1월 달에는 반도체, 그쵸? 1월 달에는 반도체 쪽으로 제가 집중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도 일부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뭐 로봇을 포함해서 거의 뭐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자, 이런 종목입니다.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보면 1월 달에 1월 초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1월 말경에 들어와서 그쵸? 두 번의 이익 실현으로 6%, 10%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코세스 같은 이런 종목도 보면요. 그쵸? 1월 달에 제가 이 밑에 내려 보면 나옵니다. 15%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매도한 결과 11%의 추가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한 번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 매수를 한 5번에 걸쳐서 그쵸? 분할 매수를 한 결과 대략 한 11%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주도주를 정확하게 공략했다는 점이 있고 그 주도주가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HLB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했고 1월 달에 매매한 결과를 보면 31% 수익 그렇죠? 31% 수익 보고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대략 한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매매가 다 끝나고 있다는 상황을 볼 수 있죠. 뭐 하나만 더 보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 둘 셋 그쵸? 거의 한 3일 정도 2월 초에 공략을 해서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매매를 하는 게 지금 키움증권 내에서 상위 1%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도체 중급 종목들이 2월 중순 이후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1월 달에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쵸? 키움 전체에서 상위 1%의 매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에코프로 머티를 그쵸? 에코프로 머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 자, 보세요. 1월과 2월
달 초 정도를 거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했죠. 근데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11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무언가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하락하는 이유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분기, 그쵸? 10월,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한 정도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시장 기대치가 거의 한 400억 정도의 적자 정도가 시장 기대치였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죠. 기본 적자를 본 게 한 400억 정도였는데 한 11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건 하락할 때도 앞서서 제가 신고가를 무조건 공략해야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 구조 안에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거쳐왔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황을 거쳐오면서 정확하게 2월 초, 그렇죠? 2월 초 들어서 요 날이죠. 요 날에 보잖아요. 이 전날을 제가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 네모박스에 보면 1월 말, 그리고 머티 보면 1월 말, 그리고 2월 초, 그리고 2월 초, 그렇죠? 머티.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머티가 반등을 시작하죠. 이건 매물대가 적어서 그래요. 단순히 차트상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 어디 뭐 매집하고 있다, 매집봉이 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을 찾아야 되지만 정확하게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확인해야 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그렇죠? 계좌 수익이 요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는지 또는 계속해서 어떻게 늘려가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강세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강세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베이스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차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되게 막 차트에 대해서 이거 뭐 대충 뭐 그림 찍찍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이스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 구간을 내가 잡으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50%만큼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조 2천억입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24조 3천억이에요. 13조에 24조 잡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를 곱하기 2 하면 26조가 되죠. 2조만큼, 그렇죠? 2조만큼 더 떨어지거나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한 지금부터 20% 정도 빠져야 되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11조 정도에서 등락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을 찍어보면 되죠. 그렇죠? 이때 22조.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의 50%가 되면 에코프로 머티가 튀어오른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반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50%만큼의 이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저가를 이탈하고 완전히 작살이 나야 돼요. 근데 작살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전기차 시대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MSCI 편입이 됐네, 뭐가 됐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잖아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반드시 봐야 되고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 즉 가격 전략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겠죠. 단순히 얼마 이하면 쌉니다, 여기부터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기본을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게 에코프로 BM을 얼마 정도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에 있는 시장 평가가 지금 시가총액이잖아요. 24조. 이 기간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가 찍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근데 찍고 반등하는지 그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당장에는 에코프로 머티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에코프로 BM이 뭐 62평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안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에코프로 머티를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다른 종목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에코프로 머티에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하는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여기 옆에 화면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현재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그쵸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제가 시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가 매수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오늘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쵸 거의 뭐 동일하게 했고요. 오늘 매도한 수익률이 15% 그쵸 여기 제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쵸 1월 말부터 2월 초 공략을 했고 오늘 다시 매수했고 오늘 매도한 것까지 해서 15%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모든 이 매매는 2주 안에 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결과 9%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쵸 오늘 시가에 정확하게 공략한 점 43,700원 여기 다 나와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뭡니까? 주식시장은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고가에 대한 매물대. 그리고 신고가를 갔다는 건 고가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든 돌파를 잡든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지만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젠백스 링크 이런 종목도 지난 금요일 날 나간 종목인데 그쵸 시가 공략해서 오늘까지도 6%의 강세를 보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14%의 강세 이틀 동안 한 2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아마 내릴 겁니다. 자 내릴 건데 오늘 9% 10% 내리죠. 매수하고 그쵸 시가 공략이 됐지만 오늘 내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가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거의 한 15%에서 16% 지금 현재 16% 정도 수익 구간이고 이 정도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가 매도를 안 한 게 좀 아쉽지 않느냐?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를 공략할 때도 에코프로 BM을 보고 나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철저하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그쵸? 내가 2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되고 꾸준하게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타점, 그렇죠? 자, 그리고 신고가 공략을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그쵸 요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 오시면요 제가 지금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 그쵸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비중을 나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 그쵸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뭘 하고 있다가 아니라 가격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을 잡아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기준은 당연해요. 에코프로 머티를 하는 이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1월 달에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가 개선돼야 돼요. 근데 그 업황이 되게 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평가치 자체가 이제는 에코프로 BM을 하기 위해서는 58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조정을 받은 지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지났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반이 지난 겁니다. 50%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8만 원이 중요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신고가 볼 때 어느 정도 기간 보죠? 52주 신고가 보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환경, 즉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환경이 나오려면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려면 58만 원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58만 원의 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도 52주 신고가를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개월이 더 지난 2월 달 거의 다 지났으니까 3, 4, 5, 6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한 5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가 횡보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먹을 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물대가 얕아지는 구간이 되니까.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가격대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준치가 계속해서 바뀐다. 그래서 얼마에 딱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원리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2주입니다. 그렇죠? 2주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지,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최소한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2차 전지 중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에 가 있다. 그럼 신고가 종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